김선규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국내 배터리 관련해서 큰 행사인 인터배터리 2023이 15일, 내일 모레네 15일부터 17일까지 강남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관전 포인트들 우리가 이제 평상시 2차 전지가 와서 듣는 것보다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마다 열리는 행사인 거죠, 이게? 네. 인터배터리 2023.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부터 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새로운 시제품을 공개하는데 BSS와 LFP 배터리. 네. LFP는 들어봤고 BSS는 처음 듣는데요. 이거는 원래 이제 사내 그 기업 중에서 쿠루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LG엔솔에서 사내에서 따로 이제 그 사내 벤처처럼 키우는 네, 기업이군요. 그렇게 키우는 네.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배터리를 이제 거의 중국향 같이 해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구획마다 BSS는 이 어떤 네. 소재가 아니라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얘기하는군요.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획마다 해가지고 배터리 교환 센터를 두고 스테이션을 두고 차가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바로 배터리째로 이제 갈아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리튬 황 배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념적으로만 좀 보여주고 일단 샘플보다는 어떤 개념 어떤 그런 것만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좀 발전된 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우선 그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상용화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 SDI가 이제 파일럿 생산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 전고체가 발전해 있는가 이걸 이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업계 선두주자니까 제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네. 배터리 교환 시스템. 나중에는 이제 충전하는 게 아니라 딱 서 있으면 이제 배터리를 딱 찰부착해 주는 거죠. 네,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라든지 리튬 황이 그러니까 LFP인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다른데요. 건가요? 예. 예, 약간 다른 건데. 이제 리튬 인산철인가요? LFP는? 예, 그건 네. 그냥 인산철 배터리를 LFP라 그러고 예. 리튬 황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중에서 좀 거기에서 저 음극재로 어떤 걸 더 쓰느냐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그 황화수소 같은 가스가 발생해서 폭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얼마나 지금 잡아줬느냐가 지금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느냐를 이제 이번 전시회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안정성을 어떻게 잡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LG 엔솔이 배터리 공급하는 뭐 대표 회사들 차도 이번에 같이 전시한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그 보면은 이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스에서 자기들이 공급했던 차들을 다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왔었고 이제 이번에 그 포드에서 나오는 머스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 루시드 같은 것도 나오는데 요건 이제 제가 사진 찍은 거거든요, 저거. 자료 김선규 소장 제공돼 있네요. 예, 저거는 제가 SK 이노베이션 부스에서 그때 네네. 페라리에 들어가는 전기로 돌아가는 페라리예요. 예. 근데 하이브리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페라리가 이제 여기 또 부스에도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고. 멋있네요. 예, 그다음 이제 또 전기로 가는 EF1 이제 전기로 가는 그 F1 포뮬러 1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동차가 전시돼 있고 하니까 가보시면은 상당히 볼거리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배터리 전시회지만 사실은 뭐 각형, 원통형 배터리만 쭉 널어놓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이게 들어가는 차가 이거야, 그죠? 그렇죠. 각 차를 전시하는 훨씬 더 실감도 있을 것이고, 네, 눈에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엔솔의 이슈를 봤고요. SK온은 각형 배터리 실물을 공개한다. 이게 뭐 각형 요즘 대세는 또 좀 원통형 아니에요? 근데 SK온은 각형, 지금 SK온은 주력이 뭐고 각형을 새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파우치 쪽으로 파우치인가요? 해가지고서는 예. 우선 더 강하게 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각형으로 좀 바꾼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각형이 일단 중요한 게 배터리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원통형에 비해서는 좀 수율이 나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각형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 번을 접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분리막하고의 그 여러 가지 그 찢김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접히지 않을 때의 어떤 그 화재 가능성 같은 이런 품질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율 개선이 앞으로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SK온이 지금 기존 제품보다 이제 충전 속도를 좀 더 높인 그런 각형 배터리를 앞으로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사에서 이제
그 18분 안에 80% 정도를 충전하는 그런 급속 충전 배터리가 있는데 네. 이 자사 배터리보다 훨씬 더 그 충전 속도를 더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로 해서 각형으로 이번에 만들었다는 게 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다양한 폼팩터 쉽게 얘기해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그 배터리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각 회사마다 이 요구하는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폼팩터에 맞춰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완성차 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그러면은 원통형 배터리보다는 사실은 각형 배터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주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 특히 NCM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발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인데 이번에 코발트를 쓰지 않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개발했다 해서 이거를 지금 내놓을 거니까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그러면 이번 전시회에서는 뭐를 주로 합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프라이맥스나 차세대 프라이맥스를 이제 가져올 건데 작년 프라이맥스는 같은 뭐예요? 예. 그 원래 그 SDI에서 지금 밀고 있는 배터리의 그 브랜드명이 이제 프라이맥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이거를 그 런칭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갔는데 지금 P5, P6 해가지고서 이제 그 차세대 배터리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023년 즉 올해 들어와서 이제는 차세대형 프라이맥스가 나오는데 그 배터리들이 이번에 전시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런 소형 오토바이라든가 전기 자전거에 들어가는 중소형 배터리에서는 세계 1위의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해서 확장해서 이번에 이 전기차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즉 이전에 있던 그 매그나 전기차 배터리 부문을 이미 이전에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그 좀 더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그 보시면 ESG하고 그다음에 코어 테크놀로지 존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삼성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주로 이제 좀 확실하게 그 광고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관련된 뭐 시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건가요? 라인을 깔았다는 건가요? 어쨌든 전고체기가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차세대 배터리에 관해서는 이번에 그러면 전시회에서 각사별로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요? 지금 현재 차세대 배터리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내느냐. 즉 네.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정확하게 출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터리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폼 배터리, 즉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만든다는 건 이제 차종에 맞게 좀 변형할 수 있겠다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완성차 네. 업체가 원하는 요구하는, 그 형태대로 네, 해서 네.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예. 두 번째는 커브드 배터리 그래서 이제 구부러져 있는 형태의 배터리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기차 시장을 겨냥을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금 더 선수를 쳐가지고 이제 이번엔 전고체 배터리를 아예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공개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양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파일럿 생산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는 아직 양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고체 소재가 과연 어떤 계열의 화합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이번에 시연할 때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아무래도 장점이 중소형 배터리니까 그 소형 파우치형 특히 이제 소형은 파우치가 원래 없고 그냥 원통형이나 각형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소형으로 파우치를 만들어서 중소형 배터리 시장에서 앞으로 좀 더 우위를 선점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FP는 그전에는 이제 뭐 좀 효율 떨어져 중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러니까 LG 엔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LFP도 좀 하려고 한다 국내 기업도 할 수 있다 그런 건데 LFP 배터리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게 국내 양극재 업체들에겐 좀 불리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LFP 배터리를 만들면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그 주로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예, 캠핑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보조 배터리 즉 ESS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는 LFP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기차에 쓰는 거는 굉장히 지금 그 수요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이 양극재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전량 거의 그 중국에서 수입한 그 LFP 양극재를 가지고서 만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현재는 그냥 리튬이온 배터리, 즉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 3사에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만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LFP로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설사 LFP를 만들려고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그 자금을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양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환이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거, 그다음 불이 안 난다는 장점이 있죠. 이 리튬이온보다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결정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특히 날이 추워졌을 때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오히려 더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직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터배터리 데이 행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시각에서의 전망이나 혹은 전략이나 비율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지금 그 SBB 때문에 좀 많이 좀 많이 덮여 있는데 지금 현재 CATL 같은 경우 배터리 가격을 대폭 인하했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LFP 배터리로 전 세계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치킨 게임을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중에서 완성차 업체든지 간에 어디든 간에 배터리를 즉 CATL 배터리를 80% 이상으로 공급해가지고선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에게만 좀 대폭으로 인하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는 거의 물량으로 싸움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이제 2차 전지 가격의 하락의 압박이 앞으로 그 배터리 3사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양극재부터 해서 여기에 관련된 자원을 우리 그 국적을 이제 한국 국적으로 해 놓은 것, 혹은 이제 최소한 중국향을 벗어나 있는 그쪽에 자원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전고체 배터리하고 그다음 앞선 기술력을 가진 배터리를 대량 공급하는 쪽으로 해서 활로를 뚫는 것이 이제는 결국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오늘도 2차 전지 배터리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는 사이에 지수가 또 변화가 많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네, 코스닥도 낙폭을 꽤 많이 좁혀온 상황입니다. 예, 변동성이 다행스럽지만 변동성은 또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 MB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